안녕하세요. 저는 30대 후반의 김유나라고 해요. 저는 갓난아기일 때부터 초등학교를 졸업할 때까지 시골 할머니 댁에서 할머니 손에 자랐어요. 부모님이 안 계시는 것도 아니고 이혼을 하신 것도 아니고 그렇다고 형편이 너무 어려워서 함께 지낼 수 없었던 것도 아니에요. 부모님 두 분 다 무척 바쁜 분들이셨거든요. 제가 갓 태어났을 때는 외할머니가 저희 집에 오셔서 저를 돌봐주신 적도 있다는데 외할머니 건강이 안 좋아지셔서 오래 봐주시진 못했다고 해요. 그러니 저는 그 시절을 기억도 못하는 거죠. 그래서 저를 돌봐줘야 하는 일이 친할머니에게도 넘어가게 됐는데 할머니는 서울 생활을 못 견뎌 하셨다는 거예요. 결국 어쩔 수 없이 할머니가 저를 데리고 시골로 내려가셔서 거기서 저를 키워주셨어요. 제가 기억도 못할 갓난아기 때부터 초등학교 졸업할 때까지 그렇게 살았으니 꽤 오래 살았던 거죠. 할머니 집은 그야말로 한적한 시골 마을에 있었어요. 푸른 들판이 펼쳐진 곳에 작은 가을이 흐르고 뒤로는 울창한 산이 아득히 바라보이는 그런 그림 같은 곳이었답니다. 지금도 그곳에 가득했던 풀 냄새가 진하게 남아있어요. 봄이면 나무마다 새순을 틔우며 여린 잎들이 조금씩 자라나와 무섭도록 빨리 무성해지는 걸 보며 자랐죠. 소들이 풀 뜯어먹는 풍경을 일상으로 볼 수 있는 그런 곳에서 저는 맑은 공기와 자연의 소리를 만끽하며 자랐습니다. 제가 특히 좋아하는 제 기억 속 한 장면은 할머니를 따라 봄나물 캐러 다니던 거예요. 할머니는 언제나 따뜻한 손길로 저를 이끌어 주셨는데 그 손끝에서 향기로운 봄나물 냄새가 났었거든요. 그렇게 할머니랑 쭈그리고 앉아 봄나물 캐는 할머니 옆에서 쫑알거렸던 시간들이 정말 좋았어요. 오늘은 이 쑥 가져다가 들깨가루 듬뿍 넣어서 향긋하고 고소한 쑥국 맛있게 끓여서 우리 유나 먹여야겠네. 나 쑥국 좋아해. 할머니가 끓여주는 쑥국 맛있어. 어디 보자. 아직 쑥이 많이 안 자라서 우리 유나 먹일 만큼 뜯어갈 수 있으려나 모르겠네. 할머니 이것도 쑥이잖아. 내가 뜯어볼까? 그건 쑥이랑 비슷하게 생겼어도 쑥이 아니야. 아니야? 아무리 봐도 쑥이랑 똑같이 생겼는데. 할머니는 어떻게 이런 걸 이렇게 다 알아요? 신기해. 할머니도 할머니 엄마한테 배웠으니까 알지. 할머니 엄마는 또 할머니의 외할머니신 엄마의 엄마에게 배웠고 말이야. 아, 그렇구나. 그러면 나도 할머니한테 배우면 나중에 할머니처럼 잘 알게 되는 거겠네. 할머니한테 배워서 나도 나중에 내 딸한테 가르쳐 줄 거야. 아이고 기특해라. 이 조그만 것이 벌써 시집가서 딸 낳을 생각하지 않은 거야. 아이고 신통하기도 하지. 그럼 할머니 나한테 만날 하루가 다르게 쑥쑥 자란다고 하잖아. 금방금방 자라서 어른이 되고 엄마가 되고 그래야지. 그래. 아이고 우리 유나는 할머니보다 훨씬 똑똑하니까 훨씬 더 좋은 엄마가 될 거야. 할머니와의 대화는 언제나 그렇게 따뜻했던 것 같아요. 저를 애지중지하는 할머니의 사랑과 오랜 세월을 살아오신 여유로움과 평온함이 가득했기에 그랬던 게 아닐까 생각한답니다. 부모님 사랑은 많이 못 받았지만 할머니 사랑만큼은 부족함 없이 받았고 그렇게 시골에서 지낸 시간이 제 정서에 매우 긍정적인 영향을 미쳤다고 생각해요. 뿐만 아니라 제가 나이답지 않게 전통적인 가족관계를 중시하는데 그러다 보니 또래들과 다른 유교적 사고방식을 갖고 있는 부분이 있어서 어렸을 때부터 꼰대 소리를 들었답니다. 그래도 전 그런 게 싫지 않았어요. 제게는 그 모든 게 다 할머니와 함께 지낸 어린 시절의 추억을 많이 간직하고 있는 덕분인 것 같기도 해요. 중학교 때부터는 부모님 집으로 돌아와 서울에서 학교 다니며 다른 아이들처럼 평범한 도시 아이로 자랐지만 할머니의 시골집을 늘 그리워했던 것 같아요. 서울에 와서 부모님과 함께 살고 있긴 하지만 여전히 부모님은 바쁘셨고 늘 집에 안 계시는 부모님 아래 외동딸로 자랐으니 할머니 생각이 더 간절했죠. 그렇게 지냈던 시간이 외롭고 쓸쓸했기에 저는 늘 대가족의 시집 가고 싶다고 입버릇처럼 말하고 다녔어요. 저희 엄마는 그런 저를 신기하다 못해 못마땅해 하는 눈치셨지만 말이에요.
얘, 너는 왜 그렇게 가족 많은 집 며느리가 되고 싶다고 자꾸 그러는 거야? 네가 아직 아무것도 몰라서 그런 소리 하는 거지? 엄마야말로 모르는 게 많아서 그런 거예요. 엄만 일하느라 바빠서 그런 거 알지도 못하고 살잖아. 난 그렇게 사는 거 싫어. 일하고 돈 버는 것도 쉬운 일은 아니지만 시집살이보단 낫겠다. 너는 내 딸인데 나를 안 닮고 누구를 닮은 거야? 네 자신의 커리어에 대한 욕심은 없어? 그런 집에 시집 가는 게 네 인생 목표야? 그런 건 아니지만 내 자신의 뭔가를 성취해가는 것 이상으로 가족관계도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거지 뭐. 어이구, 잘났다 그래. 아유, 난 몰라. 난 분명히 말렸어. 아주 그냥 종갓집 맏며느리로 들어가서 고생 제대로 해봐야 그제야 엄마 말 들을 걸 그럴 거니. 그럴 일 없으니까 걱정 마세요. 종갓집 며느리 될 수 있으면 좋지 뭐. 어디 괜찮은 종갓집 장소는 없나? 보이기만 하면 소개팅 시켜달라고 할 텐데. 아이고 얘, 농담이라도 그런 소리 하지 마. 얘가 정말 얼마나 고생을 하려고 이러는 거야 정말. 엄마는 제가 하는 말들을 반은 농담이라 치부하셨을지도 모르지만 전 진심이었거든요. 정말이지 종갓집 장손을 만나게 되면 막 들이댔을지도 몰라요. 종갓집 장손은 못 만났지만 삼남매의 둘째로 다복하게 자란 남편을 만나 결혼하게 됐답니다. 종갓집 장손까진 아니지만 시부의 형제가 7, 시모의 형제가 5으로 꽤 대가족인데다 친가 외가 모두 형제간 우애가 좋아서 자주 모이며 가깝게 지냈으니 제가 그토록 소원하던 대가족 며느리가 된 거예요. 친척들도 단출한 집안에서 자란 제게는 모든 게 신기하고 너무 재밌기만 했습니다. 명절이 아니어도 가족 모임이 덜어 있었는데 그런데 가면 시댁의 친가 쪽은 적어도 50명, 많으면 70명도 넘게 모이거든요. 그러니 식당을 아예 빌릴 때도 있었고 아파트 단지에 딸려있는 연회장 같은 곳을 빌려서 각자 음식해와서 나눠 먹기도 하고 그러더라고요. 그렇게 큰 모임이 아니더라도 소소한 모임도 자주 있어서 그런지 저희 시댁에는 그릇도 정말 많아요. 밥그릇, 국그릇 포함된 반상기 10인조 세트가 몇 세트가 있는 거예요. 딱 저희 세 식구 식기만 두고 쓰는 저희 집이랑은 달라도 너무 다른 거죠. 한 번씩 손님을 치르고 나면 뒷정리만 해도 어마어마했을 거라는 걸 쉽게 짐작하실 수 있으실 거예요. 벌써 끔찍해하며 손살에 치시는 분들이 계실지 모르지만 전 그런 것들이 다 너무 좋았어요. 친구들도 소원 성취해서 그렇게 좋냐 소리를 하긴 했지만 다들 저를 외계인 보듯 신기해하긴 했답니다. 그런 건 아무 상관없잖아요. 제가 그렇게 행복하면 그만이죠. 남편과도 사이가 괜찮았지만 남편과의 관계 이상으로 시댁과의 관계를 즐기며 지냈던 거죠. 남편은 IT 계열 회사원이었어요. 저도 직장 생활을 했지만 결혼하면서 그만두고 집에서 할 수 있는 일을 찾아 프리랜서로 일하기 시작했어요. 저희 엄마는 일 욕심도 많으시고 성취욕, 명예욕도 굉장한 워커홀릭이셨어요. 아빠도 마찬가지셨고요. 저는 바쁘기만 한 맞벌이 부모 밑에 자라며 저는 절대로 제 아이를 혼자 두지 않겠다고 생각하며 자랐던 거예요. 결혼을 한다고 해서 당장 아이가 생기는 것도 아니고 남편 내조가 그리 힘든 것도 아니고 두 사람 사는 신혼집 살림 또한 벅찬 것이 아니었으니 일을 조금씩 하긴 했지만 언제든지 그만둘 수 있다고 생각했던 것 같아요. 실제로 남편 내조나 살림으로 바빴던 적은 없지만 시댁 모임이 하도 많아서 일을 점차 줄여나가기도 했거든요. 시부모가 제게 강요하셨던 건 절대 아니에요. 제가 가고 싶어서 간 거였는데 물론 그런 저를 무척이나 기특해 하시고 좋아하시긴 하셨어요. 맏며느리인 형님은 시댁 행사를 모두 부담스러워하고 되도록 피하려고만 했는데 그런 형님을 못마땅해 하시는 걸 보면 대놓고 강요하시는 건 아니지만 어느 정도 바라는 건 있으신 건 분명했죠. 근데 제가 시댁에 너무 잘하니까 상대적으로 형님이 더 밉상으로 보이는 것 같은 경우가 생기더라고요. 그런 것 때문에 동서 갈등이 좀 있긴 해요. 그런데 사실 저 같은 경우가 특이한 거고 대부분은 저희 형님 같을 거예요. 저희 형님이 특별히 깍쟁이 같은 것도 아니거든요. 저희 엄마도 저를 이해 안 된다고 하시는데 형님 눈에는 더하지 않았겠어요?
게다가 저 때문에 시부모한테 더 찍힌다는 생각도 들 테니 형님한테 제가 얄미워 보이는 것도 당연하다 싶었어요. 그래서 제가 더 많이 노력했죠. 전 어른들한테 이쁨 받는 며느리가 되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가족 모두가 화목한 게 더 중요한 것이었으니까요. 형님께 제 어린 시절 이야기도 일부러 많이 하고 그러면서 저를 이해하실 수 있도록 노력도 했고 저 혼자 한 것을 형님이랑 같이 한 것으로 해서 시모에게 점수도 따게 해드리고 그런 식으로 애를 많이 쓰긴 했어요. 그러니 형님도 제 진심을 조금씩 알아주는 것 같더라고요. 진심은 어떻게든 통하게 되어 있다고 생각했고 덕분에 형님이랑 더 돈독해진 게 좋았어요. 제가 그렇게 새로운 가족 관계에 심취해 있는 동안 남편도 새로운 변화를 시도하고 있었는데요. 평범한 회사원이던 남편이 뜻맞는 회사 동료와 함께 독립을 한 거예요. 대학 시절부터 친구였던 가장 가까운 친구이자 동료였던 사람과 남편이 공동대표 직함을 걸고 새로운 회사를 만든 것인데 남편과 동업자 외에도 같은 회사에서 일하던 직원들이 여럿 함께 나온 거였어요. 그렇게 독립 후 회사 직원들과의 단합을 위해 직원 가족들까지 함께하는 모임도 정기적으로 갖는 등 분위기가 아주 좋았어요. 규모가 크지 않은 스타트업이었지만 자리를 잘 잡아가고 있었고 직원들 대우도 좋은 편이니 그런 모임도 자주 가지며 더욱 돈독해질 수 있는 것 같더라고요. 명색이 대표 와이프이니 저도 그런 모임에 빠짐없이 나가서 직원들도 익히고 남편이 미처 챙기지 못하는 건 없는지 그런 것들도 살펴보려고 했어요. 그런 것도 다 내조 아니겠어요? 그런데 언젠가부터 저는 그 모임에만 다녀오면 어째 기분이 좀 상하는 거예요. 여직원 하나가 거슬렸기 때문이었어요. 싱글인 그 여직원은 이전 회사에서부터 남편과 같은 부서에서 일했고 같은 프로젝트를 많이 해서 친하다는 건 원래 알고 있었고 별로 신경도 안 썼는데 남편이 독립할 때 따라 나와 직원 모임을 통해 자주 만나다 보니 신경이 쓰이게 된 거죠. 괜히 저 혼자 지레짐작으로 오버해서 그러는 게 아니랍니다. 제 얘기를 한번 들어봐 주세요. 자, 우리 회사가 이렇게 빠른 시간에 자리를 잡을 수 있었던 건 여러분들의 공이 있었기 때문이에요. 그리고 한 사람 더 언제나 저를 믿고 지지해주는 제 아내입니다. 이렇게 가족들까지 함께하는 자리를 자주 만들면 좋겠어요. 그러게요. 늘 말로만 듣던 분들을 직접 이렇게 만나뵈니 저도 좋은 것 같아요. 정말 이런 자리 너무 좋은 것 같으니까 자주자주 만들어주세요. 그나저나 사모님이 정말 미인이세요. 물론 결혼식에서도 뵀지만 이렇게 편한 자리에서 뵈니까 더 미인이신데요. 대표님 정말 결혼 잘하셨다니까요. 그러게나 우리 대표님은 이러나 저러나 능력자야 능력자. 본받아 마땅하지. 함. 다들 오늘따라 아부가 너무 심한 거 아니에요? 저도 사모님 정말 궁금하고 만나 뵙고 싶었어요. 대표님 결혼하실 때 여직원들이 다들 엄청 아쉬워했다는 거 아시죠? 아 정말이에요? 뭐 이 사람이 농담인 듯 자기 인기 많다고 싱거운 자랑 같은 걸 한 적이 있긴 했지만 그냥 하는 말인 줄 알았죠. 대표님 인기 많으셨죠. 여직원들이 다들 대표님 좋아했다 그러면 좀 오반가? 무튼 잘생기셨고 매너 좋고 인기 없을 수가 없잖아요. 들었지? 내가 빈말한 게 아니라고. 아유 그동안 증명할 길이 없어서 답답했는데 오늘에서 이렇게 증명이 되네. 속이 다 시원하다. 아유 못 살아. 그게 그렇게 좋아? 근데 왜 사내 연애 같은 건 한 번도 못했을까? 회사에 좋은 분들 많으셨을 텐데 말이야. 지금이라도 사실대로 말해봐. 사내 연애도 해봤지 당신? 아이 무슨 소리야. 난 결백해. 내 연애사는 당신이 알고 있는 그게 다야. 생사람 잡지 마. 대표님, 형제도 많고 친척도 많고 그렇다는 게 소문이 다 났거든요. 제사도 많고 집안 모임도 많다고 대표님이 공공연하게 드러내기도 했으니까요. 모르긴 몰라도 그 바람에 포기한 사람들 많았을 거예요. 아니, 그게 그렇게 치명적인 결점인가요? 저는 오히려 그런 점이 마음에 들어서 이 사람이 더 좋았던 건데 말이에요. 그러니 대표님이 복이 많으신 거죠. 어떻게 사모님처럼 완벽하신 분이 그런 대가족 집안까지 품어주시냐고요. 대표님 부모님께도 그렇게 잘하신다면서요.
대표님이 은근히 자랑하고 그러시거든요. 남자들은 정말 그런 게 좀 있나 봐요. 자기 부모한테 잘하면 깜빡 넘어가는 거요. 그러니 일부러 그런 식으로 남자 마음 사로잡으려는 사람들이 있는 거겠죠? 그게 그렇게 중요한가? 정말 좀 그렇지 않아요? 그 여직원은 계속 그런 식으로 선을 넘을락 말락하면서 저를 긁더라고요. 제가 무슨 남편이랑 결혼하려고 시댁에 잘하는 걸로 남편 마음 사로잡은 여자도 아닌데, 물론 저를 두고 대놓고 직접적으로 말한 건 아니지만 이 정도면 저격이나 마찬가지 아닌가요? 그러니 다른 직원들도 괜히 분위기 이상해질 걸 염려해서인지 황급히 말을 돌리기도 하고 수습하려고 하는 게 다 보이는데, 그 여직원은 그러거나 말거나 아랑곳하지 않고 어떻게 하면 제 기분을 나쁘게 할 것인지 연구해서 오는 것처럼 매번 그러는 거예요. 지방 출신이라 그런 가족 모임에 자기 부모님이나 형제자매도 한 번도 데려온 적 없이 늘 혼자 있던데, 부모님은 딸이 그러는 걸 알고나 계시는지 싶은 생각이 들 정도로 그 여직원이 마음에 안 들었어요. 그렇긴 한데 그런 걸로 괜한 남편을 잡돌이할 수는 없잖아요. 그 여직원이 괜히 그러는 걸 남편한테 뭐라고 할 수 있는 건 아닌 것 같았어요. 그리고 그런 걸로 질투라도 하는 것처럼 보이는 게 자존심이 상하기도 했죠. 내 남편이 인기가 많아서 그 여직원이 질투를 하나 보다. 그걸 꼭 그렇게 티를 내고 싶은 모양이구나. 그래까지 그 정도야 얼마든지 받아줄게. 어차피 내 남편이고 가진 내가 대인배가 되어주마, 그런 심정이었을 거예요. 그런데 점점 도를 넘어서는 것이 어디까지 참을 수 있는지 해보자는 건가 싶을 정도였어요. 얼마 전 직원들 가족 동반 회식 자리에서 있었던 일인데 이것도 한번 들어봐 주세요. 고기 다들 마무리되어 가는 거면 이제 슬슬 식사 주문할까요? 테이블별로 주문하면 되겠죠? 대표님은 꽁치 김치찌개 좋아하시잖아요. 제가 살짝 가서 꽁치 통조림 있는지 물어볼게요. 여기 사장님, 꽁치 김치찌개 끝내셔요. 자기 꽁치 김치찌개 좋아해? 난 늘 참치나 돼지고기 넣고 해주잖아. 진작 말을 하지. 어머님도 늘 그렇게 끓이시던데. 꽁치 넣은 걸 좋아하는 거야? 뭐 군대 있을 땐 맛을 알게 된 건데 자기는 비린 거 싫어하잖아. 그러니 밖에서 가끔 먹고 그러는 거지 뭐. 그랬구나. 에이, 그래도 말해주지. 괜히 미안하네. 남편들이 아내한테 말 못하는 것들이 많은 것 같더라고요. 그러다 점점 말 안 하는 것들도 많아지고 그런다고 하던데. 물론 대표님은 아니시겠지만요. 아유, 무슨 김치찌개 하나 가지고 그래. 김치찌개 하나가 문제가 아니라 제가 모르는 남편의 식성까지 그 여직원은 알고 있다는 거잖아요. 물론 매일 밥을 같이 먹으니까 충분히 있을 수 있는 일이라고 생각해요. 그리고 그 여직원만 특별히 아는 게 아닐 수도 있고요. 다 좋다 이거예요. 근데 왜 지가 나서서 설치냐는 거죠. 아내인 제가 버젓이 있는 자리에서도 그럴 정도면 평소엔 어떻다는 건지 상상도 하기 싫고 너무 화가 나더라고요. 그래서 그날은 집에 오자마자 남편 붙들고 한 소리를 하고 말았죠. 걔 말이야. 걔 정말 왜 그러는 거야? 내가 그동안에도 많이 참고 참아주고 있었는데 이게 보자 하니까 해보자는 거야. 뭐야 정말. 뜬금없이 무슨 소리야? 알아듣게 얘기를 해줘야 알아듣지. 내가 무슨 얘기하는지 모르겠어? 걔 자기랑 이전 회사에서도 같은 부서에서 있었다고 쭉 친했다던 걔. 걔는 지가 자기랑 친하다는 걸 내 앞에서 티를 내고 싶어 안달난 것 같더라. 그래? 그랬나? 난 잘 모르겠던데. 이것 봐. 그 아무것도 모르겠다는 태도가 문제라고. 나만 그렇게 느낀 게 아니야. 오죽하면 오늘 준호 씨 와이프도 보다 못해 한 소리 하더라. 그랬어? 괜히 예민하게 굴 거 없어. 그럴 필요가 뭐가 있어. 괜히 감정 소모만 하는 거지. 약이 오르니까 그렇잖아. 자기 정말 걔랑 뭐 있는 거 아니야? 자기가 여지를 안 주는데 걔가 지 혼자 그런다고? 아니 내가 있는데 지가 내 남편 식사 메뉴를 왜 챙겨? 그냥 습관적으로 그러나 보지. 그런 걸로 내가 무슨 주의를 주고 그러는 게 더 웃기잖아. 그래 나도 알아. 아는데 나도 치사해서 그동안 아무 말 안 하고 그냥 두고 본 거야. 근데 나도 이제 한계야 한계.
그래서 잘난 척 그만두고 말하는 거라고. 알았어. 그래. 자기가 신경 써야 하는 거 아니까 내가 더 잘할게. 응? 다음에 또 그러면 내가 딱 잘라주면 되는 거지? 알았어. 나랑 있을 때가 아니더라도 평소에 회사에서도 조심하란 말이야. 자기는 전혀 그런 게 아니어도 괜히 지 혼자 일 키워서 나중에 어떻게 덤벼들지 누가 알아. 걔 아무래도 심상치가 않아. 조심해. 여자의 촉은 무시하면 안 돼. 내 말 알아들어? 남편 붙들고 신신당부를 했고 남편도 알겠다고는 했지만 그다지 심각하게 받아들이는 것 같지 않더라고요. 남편이 대수롭지 않아 하는 대처가 연기 같진 않았기에 그런 모습이 제 마음을 놓이기도 했지만 여전히 그 여직원에 대한 경계를 늦출 수는 없었어요. 게다가 남편 친구 와이프가 지나가는 혼잣말처럼 진짜 저래도 되는 거야? 하는 걸 얼핏 들은 적이 있어요. 남편 친구 와이프가 저보다 몇 살 위이기도 하고 친하게 지내서 저는 언니라고 부르는데요. 그 언니도 저 못지않게 그 여직원을 마음에 안 들어 한다는 게 얼굴에 다 보여요. 언니가 워낙 표정을 안 숨기는 스타일이거든요. 하여간 그렇다는 걸 알고는 있었는데 그 여직원이 제 남편한테 온갖 친한 척을 하니 그걸 보다가 혀를 내두르듯 그랬단 말이죠. 당시엔 그냥 그런가 보다 하고 지나갔는데 그 언니가 그랬던 것도 자꾸 생각이 나는 거예요. 제 남편이 아무리 그런 게 아니어도 작정하고 덤벼들면 어쩌나 남편이 넘어가는 건 아닐까. 당황해서 실수라도 하면 그걸 또 걸고 넘어지는 건 아닐까. 별별 생각이 다 들더라고요. 보통 내기가 아니라는 건 분명했으니까요. 그렇다고 회사에서 내보내라고 할 수도 없고 제가 매일 감시를 할 수도 없고 그렇잖아요. 한번 그런 식으로 생각이 꼬여버리니 누구보다 괴로운 건 저였습니다. 남편 회사 보내고 나면 저 혼자 별 상상 다 하면서 불안해하는 게 어이가 없더라고요. 그래서 일부러 다른 일들을 더 많이 만들어서 신경을 분산시키고 생각을 더 안 하려고 노력했던 것 같아요. 그렇게 노력하며 버티고 있었다고 해야 할까요? 그렇지만 남편에 대한 믿음만큼은 굳건했어요. 그렇게 시간이 또 얼마쯤 흘렀죠. 그런데 남편이 명절 앞두고 해외 출장 일정이 잡혔다는 거예요. 사실 명절은 제가 엄청나게 기다리는 연중 행사거든요. 저는 제 생일보다 명절이 훨씬 더 좋아요. 가족들이 제일 많이 모이는 날이잖아요. 명절 한참 전부터 들떠서 설레는 저를 보고 남편이 어린애 같다며 귀여워하곤 했는데요. 그런 시기에 남편이 출장을 간다고 하니 김이 좀 빠지기도 하고 속상하더라고요. 제 마음을 남편도 모르지 않을 테니 몇 번이나 미안하다고 하는데 어쩌겠어요. 남편이 어디 저 빼놓고 놀러 가는 것도 아니고 일 때문에 가는 건데 뭐라고 할 수도 없죠. 시급한 사안이라며 급하게 잡은 일정이고 명절 앞둔 상황에서 다른 직원들한테 부담 주기 싫다며 남편 혼자 간다고 하는 거예요. 그런 얘기를 또 다 들으니 남편이 안쓰럽기도 하고 제가 더 투정을 부릴 수도 없었죠. 남편은 출장 가고 없어도 남편 없이도 저는 수시로 시댁에 드나드는 사람이었으니 남편이 없어서 오히려 시댁에서 보내는 시간이 더 길어진 것 같아요. 워낙 대가족이니 장 보는 것부터 시작하면 저희 시댁은 연휴 며칠 전부터 이미 명절 준비를 시작하거든요. 그러니 저도 부지런히 시모 따라다니며 장 보고 재료 준비하고 그런 소소한 것들을 하면서 명절 분위기를 끌어올리고 있었어요. 그날도 시댁에서 시모와 명절 준비를 하고 있었는데 시모가 남편이 연휴 앞두고 해외 출장 간 것을 두고 그렇게 안타까워 하시면서 아들 걱정을 엄청 하시는데 사실 평소 같으면 저도 맞장구를 쳤을지도 모르지만 그땐 그 소리가 너무 듣기 불편한 거예요. 가뜩이나 남편이랑 그 여직원 때문에 신경이 곤두서 있는데 제 속도 모르고 그런 소리나 하시니 저도 모르게 남편만 일하는 거 아니라고 저도 이렇게 와서 일하지 않냐 그렇게 내뱉어버린 거죠. 그랬더니 시모가 그런 마음으로 할 거면 그냥 집에 가라고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그냥 나와버렸지 뭐예요. 평소에 저라면 절대 그랬을 리가 없는데 시모도 제가 뭔가 신경 거슬리는 일이 있나 보다 싶으셨을 테고 저도 그렇게 날카롭게 반응하는 게 아닌데 싶어서 후회가 되기도 했지만 이미 엎질러진 물인 걸 주워 담을 수도 없고
사실 그날은 시댁에서 일을 할 기분이 아니기도 해서 이렇게 된 거 잘됐다 싶은 마음으로 집으로 돌아가는 길이었어요. 제가 택시를 타고 있었거든요. 근데 대각선 앞에 낯익은 차가 보이는 거예요. 남편 차가 흔하디흔한 소나타이긴 한데 익숙한 번호판이 눈에 들어왔던 거죠. 남편이 차를 회사에 세워두고 가긴 했어요. 회사 들러서 공항으로 간다고 회사에 차를 세워두고 회사 바로 앞에서 공항철도 타고 간다고 했으니 아마 차 키도 회사에 뒀을 거예요. 급할 때 누가 쓸 수도 있으니 평소에도 차를 회사에 두고 올 때는 늘 차 키도 회사에 두거든요. 그러니 회사에서 누가 차를 쓰는 걸 수도 있지만 아무리 그래도 해외 출장 중인 남편 차를 도로 한복판에서 마주쳤는데 그걸 대수롭지 않게 여길 수는 없잖아요. 택시 기사님께 남편 차를 따라가 달라고 하고 목을 빼고 보는데 아무리 봐도 타고 있는 사람 얼굴이 안 보이더라고요. 속은 타들어가고 답답해 죽겠는 거예요. 마침 신호대기에 걸려서 택시 기사님께 다시 한번 그 차 바로 옆으로 좀 붙여달라고 부탁을 드렸는데 왼쪽 차선이 아니라 오른쪽 차선에 붙이는 바람에 운전석은 잘 안 보이는 거죠. 그런데 조수석에 누가 타고 있는 것 같더라고요. 남편 차가 썬팅이 좀 진한 편인데다 햇빛이 반사되어 더 잘 안 보였던 것 같아요. 그런데 조수석 창문이 스르륵 내려가더니 무슨 쓰레기 같은 걸 버리는 거예요. 인성부터 어이없다 싶었죠. 얼핏 봤지만 그 얼굴은 분명 제가 재수없어 하고 신경 쓰여 하던 남편 회사의 그 여직원이었어요. 제가 눈썰미가 있는 편이기도 하지만 여자분들은 다들 공감하실 거예요. 그건 절대 못 알아볼 수가 없는 거거든요. 남편 조수석에 타고 있는 게 그 여자라는 걸 제 눈으로 확인하고 나니 눈 뒤집어지는 거죠. 하필 그때 신호가 바뀌어서 차가 출발하는데도 이성 잃은 저는 택시기사님께 부탁하고 어쩌고 할 것도 없이 이미 움직이기 시작한 택시에서 뛰어내렸고 바로 남편 차로 돌진했습니다. 신호 바뀐 걸 늦게 봤는지 남편 차는 제가 돌진할 때까지 출발을 하지 않고 있었는데 제가 달려드는 걸 보고 그러는 건지 차가 꿀렁거리면서 움직이려고 하는 거예요. 이것들이 진짜 어이가 없어서 차 앞을 가로막고 서버렸어요. 말씀드렸지만 저는 이미 제 정신이 아니었다니까요. 그러니 앞으로 나가지도 못하고 그렇다고 뒤로 갈 수도 없고 오도 가도 못하고 서 있으니 뒤에서는 빵빵거리지 어쩌겠어요. 어쩔 수 없이 조수석 문이 열리더니 그 여자가 나와서 저를 차에 태우려고 하는 거예요. 일단 차에 타라면서 말이에요. 이게 내 남편 차인데 지가 뭔데 타라 말하냐고요. 저는 참을 수 없는 분노를 숨기지 않고 그 여자 팔을 거세게 뿌리치며 차에 올라타고 뒷문 부서져라 닫았죠. 그리고는 한껏 소리를 지를 준비를 하고 심호흡을 했는데 운전자가 제 남편이 아닌 거 있죠. 운전자는 다름 아닌 남편의 동업자이자 절친인 공동대표였어요. 그 인간도 유부남이랍니다. 부부 동반으로 자주 어울렸으니 그 와이프랑 저도 당연히 친하거든요. 기가 막히는 거예요. 잠시 숨을 가다듬고 있는데 이것들이 제 눈치를 보면서도 뭐라고 변명을 하긴 해야겠는지 그러더라고요. 재수 씨, 오랜만이에요. 제 차가 갑자기 퍼지는 바람에. 대표님 차 엔진 오일 갈아두라고 하셔서 가는 길에. 둘이 동시에 말을 꺼내는데 그 말도 안 맞는 거예요. 당황해서 둘 다 아무 말이나 하고 있는 거죠. 더 기가 막혔습니다. 그렇게 거짓말로 변명을 하려는 걸 보면 둘 다 진실을 제게 말할 수는 없었다는 거 아니겠어요? 그러니까 제 차가 갑자기 퍼져서 수리를 맡겨놨는데 준호 차도 엔진 오일을 갈아야 한다고 해서 제 차 가지러 가는 김에 이 차 타고 가는 거였어요. 네, 맞아요. 전 마침 그 근처에 볼 일이 있어서 얻어 탄 거고요. 어차피 차 2대를 가져와야 하니까 2사람이 가는 게 좋기도 하고요. 그러네요. 아니, 네, 맞아요. 그래서 같이 가고 있는 거였어요. 재수 씨는 어디 볼일 보고 들어가시나 봐요. 나오시는 건가? 준호가 하필 연휴 앞두고 출장이 잡혀서 좀 그러시겠어요. 둘이 뒤늦게 수습하려고 하는 모습이 어찌나 한심한지 혼자 보기 아까웠네요. 여자의 육감을 들먹일 것도 없이 그것들이 부적절한 관계라는 건
쉽게 눈치챌 수 있었어요. 그래서 제가 어떻게 했는지 아세요? 그것들이 주절거리는 동안 기가 차서 쳐다보고 있는데 제 눈에 룸미러 뒤에 부탁된 블랙박스가 눈에 들어온 거예요. 냉큼 달려들어 그걸 확 뜯어버리고 메모리 카드를 확보한 거죠. 제가 워낙 갑자기 행동을 개시한 데다 순식간에 벌어진 일이니 그것들도 어떻게 손을 쓸 수가 없었을 거예요. 주행 중이었으니 남편 친구는 운전을 해야 했고 그 여직원이 뒤늦게 알아채고 어떻게 해보려고 했지만 한 발 늦은 거죠. 제가 증거라고 할 수 있는 것까지 확보를 하고 나니 남편 친구와 여직원은 크게 동요하는 것 같았고 급기야 조용한 곳에 차를 세우더라고요. 재수 씨, 지금 무슨 상상을 하고 이러시는 건지 제가 잘 알겠는데요. 그래요. 뭐 이런 상황이면 그런 생각을 할 수도 있죠. 그렇지만 아닙니다. 진짜 절대 아니에요. 그래요, 사모님. 오해하지 마세요. 저희 절대 그런 이상한 관계 그런 거 아니에요. 아무 사이도 아니면 그만이지 왜 이렇게 당황을 해요? 아무 사이도 아니라면서 너무 무슨 사이인 것처럼 행동하잖아요. 그거야 재수 씨가 괜한 오해를 하시는 것 같아서 또 놀라신 것 같아서. 고양이 쥐 생각하네. 저 아무렇지도 않고요. 누가 봐도 놀란 게 누군데 무슨 얘기를 하는 건지 정말. 진모 씨, 정말 이래도 되는 거예요? 예? 재수 씨, 오해라니까 그러시네. 저 정말 결백합니다. 그럼 그 차 맡겨놨다는 카센터로 지금 바로 가보세요. 아이 그게 재수 씨, 제가 거짓말을 한 건 맞는데요. 아이 그렇다고 제가 바람 피우는 걸 숨기려고 거짓말을 한 건 아니라고요. 기가 막혀서 본인 입으로 바람 어쩌고 말하는 게 아주 자연스럽네요. 평소에도 그런 말을 많이 하시나 봐요. 사모님, 그런 거 아니에요, 정말. 회사 일을 하다 보면 여러 가지 복잡한 일들도 많아요. 그걸 자세하게 설명드리기 어려운 것도 있고요. 이 순간까지도 잘난 척하면서 나를 무시해야 직성이 풀리나 보네. 정말 대단하다. 얼마나 복잡한 사연인지 블랙박스에 녹화된 걸 보고 내가 판단할 테니까 더 이상 얘기할 거 없겠네요. 전 그만 가볼게요. 아니요 재수 씨. 잠시만요. 야, 너 무슨 말을 그렇게 하냐? 내가 뭘 그렇게 절절매고 난리야. 뭘 잘못했다고. 야, 그럼 우리가 잘했냐? 재수 씨, 그게요. 내가 다 설명할게요. 그러니까 일단 우리 와이프한테 연락을 하신다거나 그러시지 말고 저랑 먼저 얘기를 좀 하세요. 블랙박스에 녹화된 것만 들어도 빼도 박도 못할 불륜 관계가 증명되나 보죠. 아휴, 뭐 마음의 준비라도 하고 들어야 하나? 재수 씨, 제발 부탁입니다. 우리 와이프 성격 아시잖아요. 그게 보통 성깔입니까? 저 뼈도 못 추려요. 어머, 이 상황에서 와이프를 왜 그런 식으로 말해요? 언니가 뭘 잘못했다고. 남편이 이러고 돌아다니는 것도 모르고 애 키우며 살림 잘하는 언니가 뭔 잘못이라고 말을 그렇게 해요. 그게 아니라 재수 씨도 알면서 정말 왜 그러세요? 제발 모른 척 해주세요. 부탁합니다. 제가 뭐 무릎이라도 꿇을까요? 무릎이 대수예요. 재수 씨, 나 여기서 재수 씨가 하라는 건 뭐든지 다 할 수 있어요. 어머머, 왜 이러세요 정말. 내가 왜요? 내 남편 아니라고 모른 척 할 일인가요 이게? 저랑 언니랑 꿰치네요. 남자들만 의리 어쩌고 하는 줄 알아요? 나도 언니한테 의리 지킬 거라고요. 재수 씨, 저 진짜 죽는 꼴 보려고 그러세요? 저 좀 살려주세요. 목숨 하나 살린다고 생각하시고. 아니, 됐어요. 그런 말들이 무슨 소용이에요. 그렇게 겁이 나면 이런 짓을 저지르지를 말았어야죠. 제 팔을 붙잡고 늘어지는 남편 친구에게 경찰서까지 가서 개망신 당하고 싶냐는 소리까지 하고서야 저는 집으로 돌아올 수 있었어요. 그러는 동안 그 여직원은 끝까지 고개 꼿꼿이 들고 있더라고요. 제가 진짜 그 기집애 얄미워서라도 그 길로 당장 그 언니한테 달려가 사실대로 다 얘기하고 끝내려고도 했어요. 그런데 아무래도 명절 직전에 그러는 게 맞나 싶기도 하고 또 남편도 없는데 제가 나서서 그러는 것도 좀 그런 것 같기도 하고 일단 남편이 올 때까지는 기다려서 남편이랑 같이 해결을 할 작정이었어요. 그동안 제가 언제 터트릴지 모르니 그 인간들 쫄리게 하는 것도 나쁘지 않겠다 싶었죠. 기약 없이 기다리는 것만큼 처량한 것도 없지만
잘못한 인간들이 벌 받는 걸 기다리는 건 그야말로 지옥일 거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렇게 결론 내고 메모리 카드 확인은 해봤거든요. 남편 친구가 두 말 없이 인정할 수밖에 없었던 이유를 바로 알겠던데요. 오래 들을 것도 없었어요. 여기다 제가 옮길 수도 없을 정도로 노골적이고 천박한 대화투성이었어요. 그 생각을 하니 또 너무 화가 나네요. 제 남편이 저지른 일이 아니라고 하더라도 화가 날 수밖에 없는 거잖아요. 처자식 두고 바람 피우는 것들에게 분노를 느끼는 건 당연한 겁니다. 꼭 우리가 유부녀 아줌마라서 그런 것도 아닌 거예요. 자연스럽고 당연하고 정당한 감정이라고 생각해요. 그런 찜찜하고 불결한 감정들 때문에 1년 내내 기다렸던 저의 명절이 더럽혀진 것 같아서 그것도 짜증나는 거예요. 그래도 명절 지내는 동안에는 가족들 다 모여서 즐겁게 잘 보내려고 했죠. 남편은 연휴 마지막 날 귀국하는 일정이었는데 그 전까지 남편이랑 통화도 자주 하고 그랬지만 별 얘기 안 했어요. 일하러 간 사람한테 이딴 일로 연락하고 싶지 않았거든요. 그 인간도 제 남편한테 따로 연락을 안 한 것 같더라고요. 남편도 별 얘기를 안 하는 걸 보면 말이에요. 긁어부스럼 만들지도 모른다 싶었나 보죠. 숨죽이고 벌벌 떨며 있었을 텐데 그것부터가 벌 받는 거라 생각하고 더 쫄고 있길 바라는 마음이었습니다. 남편 친구 말처럼 그 와이프 언니가 대단한 성깔이긴 하거든요. 모르긴 몰라도 정말 아주 엄청난 일이 벌어질 거예요. 남편 올 때까지 아무 말 안 하고 기다렸다가 남편이랑 가족들 인사하고 집에 들어오자마자 바로 남편 붙들고 앉아서 얘기했죠. 자기야, 진모 씨 말이야. 아우, 씨라고 불러주기도 싫다 정말. 그 인간 요즘 무슨 짓 하고 다니는 줄 알아? 내가 뭘 봤는지 아냐고. 진짜. 뭐야, 자기 어떻게 알았어? 그것도 정말. 뭐? 자기 알고 있었어? 그런 거야? 기가 막혀서? 근데 어떻게 그걸 눈 감아주고 있을 수가 있어? 자기도 뭐 그것들이랑 다 한통속이야? 이것들이 정말 안 되겠나 싶고 남편한테도 크게 실망하려던 찰나 남편이 그게 아니라며 차분하게 설명을 하기 시작하더라고요. 남편도 전혀 몰랐고 그것들 관계를 알게 된 건 아주 최근이라고 말이에요. 그 인간이 야근을 자처하길래 남편이 그게 고맙고 마음이 쓰여서 야식이라도 사다 주려고 회사에 갔더니 둘이서 사무실에서 그러고 있더라는 겁니다. 남편도 전혀 짐작도 못했던 일이라 너무 놀랐고 엄청 화를 냈대요. 화낸 거 맞아? 그런데도 그것들이 여전히 그러고 다닌다는 거야? 대낮부터 붙어 다니던데. 진모, 그 자식이 울고불고 매달리면서 금방 정리를 하겠다길래 시간을 좀 주기로 했지. 그 말에 믿어 자기는? 그럴 거면 그런 짓을 저지르지도 않았겠지. 어떤 인간인지 빤히 다 드러났는데 자기도 참 사람이 너무 좋아서 큰일이다. 남의 부부 일에 끼어들기도 싫고 그런 일에 엮이는 게 싫어서 그랬을 뿐이야. 근데 이 자식이 정리를 안 하더라고. 그래서 안 되겠다 싶어서 내가 그것들 불륜 증거까지 확보했단 말이야. 이래도 내가 아무것도 안 하고 가만히 있었다고 생각해? 나 그렇게 사람 좋은 사람 아니야. 진짜? 증거까지 잡아놨어? 나도 증거 하나 갖고 있잖아. 블랙박스 메모리 카드. 아주 진짜 역겨워서 못 들어주겠더라. 완전 쓰레기야, 쓰레기. 하여간 그래서 그 증거 내밀면서 당장 정리 안 하면 이거 들고 내가 재수 씨한테 간다고 했지. 정 그렇게 좋아 죽겠으면 차라리 이혼을 하던가. 그러지도 못할 거면 정리라도 빨리 하라고 난리쳤어. 이혼? 그 인간이 어지간히 이혼을 하려고 하겠다. 그 언니네 친정 엄청 알부자인 거 자기도 알지. 왜 몰라. 우리 동업할 때 그 자식 자금 대준 것도 재수 씨잖아. 그런 재수 씨한테 어떻게 그럴 수가 있는지. 그러니까 미친놈이지 인간 아니야. 그런 짓 하는 것들은 다 인간이 아니라 미친놈이라고. 내가 출장 가면서 그랬어. 마지막 기회라 생각하고 시간 주는 거니까 명절 전에 정리하라고. 그게 아니면 다녀와서 내가 재수 씨한테 말할 수밖에 없다고 말이야. 미친. 그렇게까지 했는데도 정리는커녕 자기 출장 가자마자 그러고 놀아다녔단 말이야. 근무 시간부터 그러고 다닌다는 게 말이 되냐고. 나도 진짜 황당하고 화가 나네. 근데 왜 내 차를 갖고 갔을까? 그럴 이유가 없는데.
지차 타고 다니다가 언니한테 걸릴까 봐 그랬나 보지 뭐. 아니야. 그 여직원 차로 다닐 때도 많고 회사 차 주고 타고 다니는 것 같았거든. 그래? 그런 거면 좀 이상하긴 하네. 그러게 왜 그랬을까? 남편은 다음날 출근하자마자 남편 친구를 붙들고 자초지종을 물었는데 남편이 확보한 증거를 찾아다 없애려고 그런 거래요. 남편 사무실이랑 차부터 싹 다 뒤졌는데 아무리 찾아도 없으니 남편 차 내비게이션에 있는 목적지 추적해서 남편이 증거 숨겨뒀을 법한 곳들을 찾아다니려고 그랬다나요? 진짜 어이없지 않으세요? 그렇게 절박하게 그럴 거면서 그런 짓을 잘도 저지르고 다녔던 거잖아요. 심지어 그 증거 찾겠다고 둘이 같이 돌아다닌 것도 너무 웃겨요. 데이트하는 거야? 뭐야? 그렇지 않나요? 남편은 그래도 그 인간 붙들고 어떻게든 바로잡아 보려고 했나 보더라고요. 그렇지만 그 인간이 알량한 우정, 의리 운운하며 남편 마음 약해지게 하려는 말만 하는 걸 보고 남편도 결국은 완전히 안 되겠다고 판단한 거죠. 그래서 저와 남편이 그 인간 와이프인 언니를 찾아가서 사실대로 말하고 갖고 있는 증거 자료도 다 넘겨준 거예요. 달리 뭘 어떻게 할 수가 있었겠어요? 그런 인간을 봐줄 수는 없는 거잖아요. 그런데 진짜 더 기가 막히는 게 뭔지 아세요? 그 언니는 제 남편이랑 그 여직원이 불륜인 줄 알았다는 거예요. 그러고 보니 그 언니가 혼잣말처럼 흘려하던 말이 역시 괜히 한 말이 아니었던 겁니다. 그 여직원이 제 신경도 박박 긁어가며 도발을 했으니 그 언니 눈에도 그게 거슬려서 그런 건 줄 알았더니 언니는 제 남편이 그 여직원과 바람을 피우고 있다고 알고 있었던 거니까 얼마나 꼴 보기 싫었겠어요. 그냥 언니 혼자 지레 짐작한 것도 아니고 애초에 남편 친구라는 그 인간이 그런 식으로 프레임을 만들어 놓은 거였어요. 그러니까 계획적으로 그 여직원이 제 신경 건드리며 제 남편이랑 친한 척 오지게 한 거예요. 제가 아니라 그 언니한테 보여주려고 말이에요. 그것들은 그런 식으로 언니 시선을 돌려놓고 맘 놓고 바람을 피웠던 거죠. 그 인간 진짜 쓰레기라고 남편도 이미 인정하고 있긴 했지만 그런 얘기까지 들으니까 정말 배신감 심하게 느낀 것 같았어요. 어떻게 20년 지기를 그런 식으로 이용해 먹으면서 버젓이 불륜을 저지르고 있었던 걸까요? 언니는 그 여직원이 하는 짓을 보면서 진짜 어이가 없었네요. 어떻게 저렇게 대놓고 티를 내냐 싶더라는 거죠. 하는 짓거리가 너무 얄밉기도 하고 아무것도 모르는 제가 안쓰럽기까지 했다고 하더라고요. 그 불효시한테 놀아나는 제 남편도 한심하고 도저히 못 보겠다 싶어서 몇 번이나 저한테 얘기하려고 했는데 그때마다 남편 친구 그 인간이 남의 부부 일에 끼어들어봤자 절대 좋은 소리 못 듣는다고 좀 저러다 말겠지 정리한다고 했다 하면서 언니도 나서지 못하게 만들고 시간만 끌고 있었던 거예요. 사실 그 말이 맞는 말이긴 하잖아요. 저도 그 사실을 알게 됐을 때 제가 바로 언니한테 가서 그걸 폭로하는 게 맞는 건지 고민을 했었으니까요. 어려운 문제이긴 한 것 같아요. 그 언니도 주변에서 그런 일들을 덜어보기도 했대요. 좋은 마음으로 얘기해 준 건데 괜히 불륜 알려준 사람만 애매하게 돼서 미운 털 박히는 경우도 봤고 말이에요. 물론 제가 남편 불륜을 알면서도 모른 척 눈 감아주면서 어떻게든 덮고 살려고 하는 그런 사람이 아닐 거라는 생각은 했지만 사람 일이라는 건 모르는 거고 특히 남녀 사이, 부부 사이 이런 관계는 더욱 어려운 거니까 참견하는 게 쉽지 않았다고 하더라고요. 당연히 저희도 똑같은 고민을 했다고 그렇지만 더 이상 두고 볼 수는 없어서 얘기한 거라고 했더니 언니는 너무 고맙다면서 제 일인 줄 알고 아무것도 못하고 있었던 게 미안하다는 말까지 하는 거예요. 그리고는 바로 그 인간 짐 싹 다 챙겨서 바깥에 내놓고 쫓아내서 이혼 소송 들어갔습니다. 살림 잘하고 애들 잘 키워주는 똑똑하고 예쁜 아내, 심지어 사업 자금까지 해주는 아내가 어디 있다고. 정말 배은망덕도 유분수 아닌가요? 제가 이렇게 화가 나는데 그 언니는 어땠겠어요? 살벌한 이혼 전쟁이 시작된 거예요. 당장 투자한 자금 다 뺀다면서 그 인간이 갖고 있던 회사 지분부터 그 언니가 모조리 빼앗아 가더라고요. 그러니 지분 한 푼 없는 상태에서 불륜 사실까지 다 까발려졌으니 회사에 남아있을 수가 없죠.
회사에서 아무것도 챙기지 못하고 내쫓겼고 그 여직원이요? 말해 뭐 하겠어요. 그 여자도 상간녀 소송 당하는 건 물론이고 회사에서도 해고했대요. 직원 윤리에 대한 사내법규 항목을 넣어두길 정말 잘했지 뭐예요. 회사에 전혀 리스크 없이 깔끔하게 해고 처리가 가능했답니다. 개털돼서 위자료랑 양육비 물어줄 일만 남은 남편 친구란 인간. 무슨 낯짝으로 그러는지 모르겠지만 저희 집에 찾아와서 도와달라고 비는 거예요. 준호야, 재수씨 저 좀 살려주세요. 불쌍한 인간 하나 살린다 생각하시고. 불쌍해? 네가? 나 너 하나도 안 불쌍하고 이렇게 마주하고 있기도 싫어. 나 분명히 말했지. 우리 이제 친구도 뭣도 아니니까 돌아가라. 아유 진짜 뻔뻔하네요. 무슨 염치로 여길 찾아와요? 언니 속여 먹으려고 내 남편한테 그런 더러운 누명까지 씌워놓고 뭐가 어쩌고 어째요? 기가 막힌다 진짜. 재수씨, 제가 죽일 놈입니다. 예? 얼마든지 욕하시고 저 좀 살려주십시오. 도와줄 마음도 없지만 도와줄 수 있는 것도 없는데 이렇게 무작정 찾아서 뭔 짓이야 정말. 야야, 너도 알잖아. 우리 이 바닥이 얼마나 좋은 집 말이야. 이미 소문 쫙 다 퍼진 것 같던데. 아, 실제보다 더 악의적으로 말이야. 이미 최악에서도 최악, 악질 중에서도 악질인데 더 나빠질 게 있어요? 아이고 참, 그 말 정말 웃기네요. 아, 재수씨, 제가 일을 하고 싶어도 받아준다는 곳이 없다고요. 아, 어디 가서 일이라도 해야 먹고 살고 갚을 것도 갚을 거 아닙니까? 저기서나 추천서 같은 거라도 하장. 뭐? 야, 너 정말 제정신이냐? 아, 내가 그런 걸 왜 해줘? 너 쓰겠다는 회사 있으면 찾아가서 뜯어말려도 시원찮을 판이야 지금. 정신 차려라 정말. 지금 하던 일 아니면 일도 없는 것도 아니고 진짜 어이가 없네요. 마음만 먹으면 할 수 있는 일이 얼마나 널리고 널렸는데 왜 그러세요? 그래도 굴려먹던 게 있는데 이 바닥에서 먹고 살게라도 해주십시오. 아야, 준우야, 부탁한다. 이 은혜 내가 평생을 두고 갚을게. 다 필요 없고, 야, 다시는 내 눈앞에 안 나타나주는 게 도와주는 거니까 내가 부탁 좀 하자. 그러니까 제발 돌아가. 남편과 저는 그 인간을 그렇게 내쳤고 남편은 이보다 더 철저할 수 없다 싶게 그 인간과 확실하게 손절을 했어요. 공통지인들에게 모든 사실을 다 알리고 그 인간과 남편은 더 이상 친구도 동료도 아니라고, 배신한 인간을 품어줄 마음이 없다는 것을 확실하게 했어요. 그러니 아마도 그 인간을 도와주겠다고 할 마음 약한 사람은 없을 거라고 하네요. 물론 그 여직원도 마찬가지입니다. 그 지경이 되어서도 둘이 만나고 다니는지 모르겠으나 설령 그런다고 하더라도 그 사랑 위대하다고 할 사람 아무도 없을 거예요. 저도 마찬가지고요. 그런다고 하더라도 그게 또 얼마나 가겠어요. 그러거나 말거나 관심도 없지만 말이에요. 보이는 게 다가 아니라더니 정말 이번 일을 겪으면서 저희 부부는 많은 생각을 나눴던 것 같아요. 그 인간이 그런 쓰레기의 인간 말종이라는 걸 알기 전까지만 해도 저는 그 부부가 부러웠던 적도 많았어요. 사실 제 남편은 생각이 깊고 속정이 많은 사람이긴 하지만 겉으로 드러내어 다정하게 챙겨주는 스타일은 아니거든요. 반면 남편 친구였던 그 인간은 엄청 다정한 스타일에 언니한테 이벤트도 자주 해주고 언니도 그 인간이라면 좋아 죽는 게 다 보였어요. 때로 유난스럽다 싶을 정도로 엄청 좋아 보이는 부부였단 말이죠. 남편도 그 친구를 늘 좋게 말했어요. 대학 때부터 알아온 20년 인연이잖아요. 그런데도 한결같이 좋은 사람이었다는 겁니다. 사교적인 건 물론이고 때로 능글맞다 싶을 때가 있긴 했지만 살아가는 데 필요한 유연성이라고 얼마든지 좋게 봐줄 수 있었고 또 사업에도 그런 성향이 도움이 될 때가 많다면서 늘 인정하고 있었다고요. 그러니 저희 부부에게 그 일이 얼마나 충격이었겠어요. 당시에는 어이없고 화도 많이 나고 그렇게 폭풍같이 휘몰아쳤던 것 같은데 시간이 좀 지나니 정말 기분이 이상했어요. 정말 진모 씨 그 인간은 정말 어떻게 그렇게 된 걸까? 원래 그런 인간이야? 우리가 바보라 못 알아본 건가? 정말 혼란스럽다. 그러게나 말이야. 참 알 수 없는 일이지. 나도 모르겠어. 그게 뭐야 정말. 그 정도면 다 가진 사람이라고 해도 되는 거 아니야? 그렇게 행복하게 살면 될 것을.
가족도 일도 사람도 다 잃고 어떻게 그렇게 어리석은지 알다가도 모르겠다. 뭐 그렇게 엄청난 사랑이었대? 모르지 뭐. 나도 몰랐는데 그 여직원이 다른 직원들 사이에서도 말이 좀 있기는 있었다고 하더라고. 아주 어려운 집에서 자라서 성공에 대해서 좀 삐뚤어진 가치관을 갖고 있는 것 같다는 말이 나오더라고. 아니 뭐 일이 이렇게 되고 나니까 하는 말들일지도 모르지만 작정하고 유혹을 한 것 같아. 아무리 그런 유혹을 당했어도 그렇지. 아유, 아깝다는 말도 아까운 인간이지만 언니랑 애들 생각하면 속이 상하는 건 사실이야. 그 여자애 지모 씨한테만 그런 거야? 자기한테는 안 그랬어? 모르지 뭐. 내가 무뎌서 몰랐을지도. 그리고 내가 그런다고 넘어갈 사람이야? 에이, 자기는 날 그렇게 몰라? 그 일에 대해서 이런저런 이야기를 많이 나누면서 저희 부부 사이는 오히려 훨씬 좋아진 것 같아요. 남의 불행을 두고 이렇게 얘기하는 게 어떨지 모르겠지만 사실은 사실이니까요. 그런 일들을 가까이에서 보게 되니까 결혼 생활에 대한 소중함을 더 깊이 깨닫는 계기가 된 것 같기도 하고 둘이서 깊은 대화를 나누다 보니 관계가 훨씬 풍부해진 기분도 들더라고요. 또 남편이 이번 일을 겪고 느끼는 바가 컸던지 전보다 제 얘기를 훨씬 더 잘 들어주고 정서적 유대감을 나누려고 더 노력해주는 느낌이에요. 그리 섬세한 사람이 아니었는데 절친의 두 얼굴과 배신을 겪으면서 사람과의 관계에 대해 다시 생각하게 된 것 같더라고요. 덕분에 남편은 저와의 관계뿐만 아니라 다른 가족들과의 관계도 훨씬 돈독해졌어요. 이제야 제가 꿈꾸던 완벽한 가정이 완성된 느낌이 든다고 할까요? 그런 것 같아요. 전 요즘도 남편이랑 가족이라는 관계에 대해서 얘기를 많이 나누고 있어요. 그 인간에게도 그런 굳건한 신념이나 관계가 있었더라면 그 어떤 유혹에도 흔들리지 않았을 거라는 생각도 들어요. 여러 가지 생각이 많은 요즘이라 이런 이야기를 더 많은 사람과 나누고 싶다는 생각에 긴 이야기를 하게 되었습니다. 제 이야기를 끝까지 들어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요. 여러분 가정에도 평온이 가득하시길 바랄게요. 감사합니다.